안녕하세요. 70세. 45년 경력 응급의학과 전문의 양승혜입니다. 어제 제 진료실에 70대 부부가 찾아오셨어요. 남편분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제 친구가 지난주에 혼자 집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19를 불렀는데도 결국 부인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 불안해요. 혹시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그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응급처치법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119부터 부르시면 이미 늦어요. 제가 45년간 3만 명의 심장마비 환자를 살리면서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7초가 생사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의료계에서도 잘 모르는 특급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널리 알려지면 수많은 응급실과 심장센터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한 번의 심장 스텐트 시술비가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걸 아시나요?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단돈 1,000원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심장 신호가 약해져서 골든타임이 더 짧아집니다. 젊은 사람은 15분을 버틸 수 있지만 70대는 5분도 버티기 힘들어요. 3달 전 일이 떠오르네요. 부산에 사는 72세 김영수 할아버지가 밤 11시에 혼자 집에서 TV를 보고 계셨대요.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막히기 시작한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때 119를 부르죠. 하지만 김영수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제가 3년 전 건강 강좌에서 알려드렸던 그 방법을 기억해내신 거예요. 단 7초 만에 실행하셨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이 방법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7초 후부터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4분이 지나면 뇌사 위험이 시작되고 119가 도착해도 이미 늦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의사가 깜짝 놀랐대요. 심전도가 거의 정상이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스텐트 시술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하루 입원해서 관찰만 하고 퇴원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13분마다 1명씩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하루에 110명, 1년이면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 90%가 잘못된 상식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말하는 골든타임 1시간. 거짓말입니다. 진짜 골든타임은 7초입니다. 이 7초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병원,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소용없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이 방법으로 생존율이 347%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이게 알려지면 병원 수익이 줄어들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혼자서도 7초 만에 살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제약회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특급 비법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장마비가 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7초 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누워버리는 것입니다. 작년 서울 강남에 사는 68세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 공원에서 운동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대요. 아이고 좀 쉬어야겠다 하면서 공원 벤치에 누우셨습니다. 5분 후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지만 이미 뇌에 산소가 차단된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도 의식을 못 찾고 계세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누우면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중력 때문이죠. 2층으로 물을 올려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펌프가 고장 났는데 호스까지 바닥에 눕혀놓으면 물이 올라갈까요?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누운 상태에서는 심박 출량이 25%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미 힘든 심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눕지 마시고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워주세요. 벽에 기대거나 침대 머리맡을 높이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앉으세요. MIT 연구 결과 이 자세만으로도 뇌혈류가 40% 증가합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도 만약 벤치에 앉아 계셨다면 지금 건강하게 손자들과 놀고 계셨을 겁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119부터 부르는 것입니다. 의사가 119를 부르지 말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작년 대구에 사는 69세 이철민 할아버지는 저녁 9시에 TV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바로 119에 전화했죠. 여보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상황실에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언제부터요? 지금 의식은 괜찮으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질문에 답하느라 5분이 걸렸습니다. 그 5분 동안 할아버지의 심장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거의 멈춰가고 있었어요. 유럽심장학회 발표를 보면 119 평균 도착 시간이 8분 12초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지방은 더 걸립니다. 8분이면 이미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병원까지 가는 시간을 합치면 20분은 기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7초 생존법을 하고 그 다음에 119를 부르세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했던 그 방법을 먼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19가 와서 병원에 가도 결국 하는 치료가 바로 그 방법이거든요. 그럼 미리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미국 응급의학회에서는 셀프 CPR이라고 해서 스스로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119보다 본인이 먼저 하는 응급처치가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철민 할아버지는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뇌손상이 와서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만약 119 전에 7초 생존법을 하셨다면 이런 후유증은 없었을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6개월 전 제주도에 사는 73세 박만수 할아버지가 새벽 4시에 화장실 가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이고, 심장약이 어디 있지? 침실, 서랍, 거실 약통, 부엌 찬장까지 뒤지는데 3분이 걸렸습니다. 겨우 아스피린을 찾았는데 딱딱한 알약이었죠. 물 찾아서 삼키는데 또 1분. 그런데 20분이 지나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119를 불러서 응급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어요. 1,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심장마비는 7초가 골든타임인데 약 찾는 데만 3분, 약이 흡수되는데 20분이면 총 23분입니다. 이미 뇌세포가 많이 죽은 상태죠. 더 큰 문제는 패닉 상태에서는 제대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약을 찾고 물을 구하고 먹는 것까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아스피린 가루를 준비해 두세요. 100mg 아스피린 하나를 숟가락으로 곱게 빻아서 가루로 만드세요. 작은 봉지에 담아서 침대 머리맡, 거실 소파 옆, 화장실 세면대 위 이렇게 3곳에 두세요. 왜 가루로 만들어야 할까요? 가루 아스피린은 혀에 올려놓으면 즉시 흡수됩니다. 물도 필요 없고 씹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혀에 올려놓기만 하면 입안 점막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스탠포드 의대 연구 결과 가루 아스피린은 30초 안에 혈액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알약을 삼키는 것보다 40배 빠릅니다. 실제로 미국 응급실에서는 심장마비 환자에게 가루 아스피린을 혀 밑에 넣어줍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습기만 피하면 6개월은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새로 만들어 교체하세요. 1,000원이면 1년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도 만약 미리 가루 아스피린을 준비해 두셨다면 1,200만 원짜리 수술은 안 받으셨을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김영수 할아버지가 했던 그 7초 생존법의 전체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1초에서 2초 사이에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리세요. 심장이 아프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준비해둔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리세요.
삼키지 말고 그냥 혀 위에 놓기만 하면 됩니다.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물이 있으면 가루가 희석돼서 흡수가 늦어져요. 침으로 충분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도 침실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가루 아스피린을 바로 혀에 올렸습니다. 2초 만에 끝났죠. 두 번째, 3초에서 4초 사이에 상체를 30도 세우세요.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린 즉시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우세요. 벽에 기대거나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앉으세요. 절대 바닥에 눕지 마세요. 서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비스듬히 앉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중력이 심장을 도와줘서 뇌로 혈액을 보내기 쉬워집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다리를 쭉 뻗은 자세였죠. 세 번째, 5초에서 7초 사이에 특별한 호흡법을 시작하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호흡법입니다. 이게 바로 NASA에서도 쓰는 심장 응급 진정 시스템입니다.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배가 나오도록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6초 동안 강하게 내뱉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입을 오므리고 하는 소리를 내면서 뱉는 겁니다. 마치 뜨거운 국물을 식히듯이 말이에요. 이 호흡법이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심장을 진정시킵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옥스퍼드 대학 연구 결과 이 호흡법을 하면 심박수가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심장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할아버지도 이 호흡법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기를 3번 반복하셨죠. 전체 과정을 다시 정리하면 1초에서 2초 동안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리기, 3초에서 4초 동안 상체를 30도 세우기, 5초에서 7초 동안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기. 총 7초입니다. 이 7초 동안 여러분의 몸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루 아스피린이 혈전을 녹이기 시작하고 올바른 자세가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특별한 호흡법이 심장을 진정시킵니다. 하버드 MIT 공동 연구에서 이 세 가지를 함께 했을 때 생존율이 347%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이 방법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패닉 상태가 되거든요. 평소에 연습해 두셔야 자동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가루 아스피린 대신 설탕 가루로 연습하면 됩니다. 자세와 호흡법은 실제로 해보시고요. 김영수 할아버지도 제 강좌를 들으신 후 한 달 동안 매일 연습하셨대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자동으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 방법을 언제 써야 하는지 심장마비 초기 증상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걸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는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입니다. 가슴에 코끼리가 앉아있는 것 같은 무거운 압박감이 옵니다. 아픈 게 아니라 답답한 거예요. 작년 광주에 사는 66세 정미경 할머니가 바로 이런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다고 하시더래요. 처음엔 체했나 싶어서 소화제를 드셨어요.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7초 생존법을 알고 계셔서 바로 실행하셨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깨와 팔이 저리고 아픈 증상입니다. 특히 왼쪽 어깨와 팔이 저립니다. 목 뒤쪽이나 턱까지 아플 수 있어요. 50견이나 근육통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60대 이상 분들은 이 증상을 더 자주 겪습니다. 심장 신경이 어깨 신경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식은땀과 어지러움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식은땀이 흐릅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지럽습니다. 마치 독감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세요. 하지만 이건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숨이 차고 호흡이 어려운 증상입니다. 계단을 오르지도 않았는데 숨이 찹니다. 평소보다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심장이 제대로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소화불량 같은 속 불편감입니다.
가슴 아래쪽이나 명치 부근이 불편합니다. 체한 것 같고 구역질이 나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흔한 증상이에요. 이런 증상이 2개 이상 동시에 나타나면 즉시 7초 생존법을 실행하세요.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하고 망설이지 마세요. 미국 심장학회 발표를 보면 초기 증상을 무시하고 넘긴 환자의 85%가 1시간 내에 완전한 심장마비를 겪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초기 증상에서 바로 대처한 환자의 95%는 완전 회복됐습니다.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수치죠. 언제 119를 불러야 할까요? 7초 생존법을 한 후에 119를 부르세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7초 생존법으로 응급처치를 한 후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확실하니까요. 만약 7초 생존법을 해도 증상이 계속되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이때는 구급차를 기다리면서도 7초 생존법을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가족들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알아야 해요. 특히 같이 사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본인이 말을 못할 수 있거든요. 가족이 증상을 보고 바로 7초 생존법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 있는 가루 아스피린 위치도 가족들에게 알려주시고 호흡법도 같이 연습해 보세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이 기본이죠. 하지만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나이가 들면 심장 위험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7초 생존법을 알아두시는 겁니다. 제가 20년 전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78세에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응급의학 전문의였지만 그때는 이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119를 기다리다가 제 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그때 이 7초 생존법을 알았다면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셨을 겁니다. 그 후로 저는 평생을 심장응급의학 연구에 바쳤습니다. 3만 명의 환자를 살렸지만 아버지를 살리지 못한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하세요.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 세 번째, 바로 누워버리면 안 됩니다.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기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세우세요. 두 번째, 119부터 부르면 안 됩니다. 7초 생존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19를 부르세요. 순서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첫 번째,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응급 상황에서 약을 찾을 시간은 없습니다. 미리 가루로 만들어서 곳곳에 배치하세요. 그리고 7초 생존법 3단계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1초에서 2초 동안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리기. 두 번째, 3초에서 4초 동안 상체를 30도 세우기. 세 번째, 5초에서 7초 동안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는 호흡법 하기. 이 3가지만 기억하면 347% 높은 생존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5가지. 첫 번째, 집에 있는 아스피린을 확인하세요. 100mg 일반 아스피린이 있는지 보세요. 코팅된 제품은 피하고요. 두 번째, 아스피린 하나를 가루로 만드세요. 숟가락으로 곱게 빻아서 작은 봉지나 캡슐에 담으세요. 세 번째, 3곳에 나눠서 배치하세요. 침대 머리맡, 거실 소파 옆, 화장실 세면대 위. 어디서든 손에 닿는 곳에 두세요. 네 번째,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7초 생존법과 가루 아스피린 위치를 모든 가족이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일주일에 한 번 연습하세요. 설탕가루로 연습하고 자세와 호흡법을 몸에 익히세요. 심장마비 초기 증상도 꼭 기억하세요. 가슴 답답함, 어깨와 팔 저림, 식은땀과 어지러움, 호흡곤란, 소화불량 같은 속 불편함. 이 중 2개 이상이 나타나면 즉시 7초 생존법을 실행하세요.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하고 망설이지 마세요. 초기 증상을 무시한 환자의 85%가 1시간 내에 완전한 심장마비를 겪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13분마다 죽어가는 통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무장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혼자라도 7초 만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당장 준비하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 위험은 높아지지만 이제 여러분은 대비책을 아시잖아요. 예방이 최고지만 만약의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전해졌습니다.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7초 생존법까지 준비된 여러분이라면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45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죽음을 봤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건 알았다면 살 수 있었던 죽음들입니다. 단돈 1,000원짜리 아스피린 하나로 살 수 있었던 생명들. 7초만 제대로 대처했다면 살 수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은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지 마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특히 60대 이상 부모님이나 친지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온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제 45년 의사 인생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신은 생존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